안녕하세요.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방송. 그쵸? 저는 두 명의 조울러의 아버지 고직한입니다. 조우와 그레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 카라와 함께, 캐나다의 카라와 함께 또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주제가 27년 조울로 여성을 캔다였는데 충분히 캐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27년 조울로 여성을 더 캔다입니다. 자, 우리 카라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27년 차 조울러 캐라이고요. 캐나다 토론토에 살면서 동기부여 전문가, 그다음에 라이프 코치 일을 하고 있고, 또 세컨 잡으로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요. 언제 또 다음에 올 계획이 있어요? 4월이요? 4월 아, 3일 도착이에요. 24년? 내년. 2024년 4월. 네, 예, 네, 좋습니다. 그때 우리 또 지난번처럼 만나서 네, 네. 맛있는 파스타 피자, 파스타, 우후! 예, 먹도록 합시다. 네. 네. 우리 우리 카라 양의 경우에 지난번에는 이제 그 상당히 조울로긴 하지만 좀 특이하다. 네, 우울증이 전혀 없는 점. 네, 네, 조증도 아주 극조증의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 음, 그다음에 또 그다지 이렇게 뭐 집안에 병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점. 네, 네, 이런 특이한 점들이 좀 나눠지고 네, 그렇지만 진짜 조울로로서 음, 좀 나눴었어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조울로로 27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가장 음. 고통스러운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정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입원을 했으니까 제가 심각하구나 하고 이런 모든 친척들이나 또 지인들한테는 제 걱정을 끼친 거겠지만 제 자신은 제가 비추어 보거나 제 본인을 이렇게 애널라이즈 해보면 사실은 크게 이렇게 막 고통스러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중요한 건 예, 근데 가장 고통이라고 꼭 꼽자면 부작용이죠.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전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기억이에요. 지금은 잘 부작용이라고 맞아. 하는데 가장 큰 부작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약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잡는 약을 먹기 전에 지금은 세 가지를 먹죠. 아, 예. 무드 스타빌라이저라고 해서 그런 감정의 기복, 그런 무드를 좀 잡아주고 기분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제. 음, 사이코시스가 해서 어빌리파이 뭐 많이 아시지만 그 약도 먹고 근데 음, 어빌리파이를 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 불안해지고 왜 음, 불안해지냐면 이 제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어서 음, 눈동자가 위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어, 남들이 보기에는 못 느껴요. 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자꾸 시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똑바로 볼 수가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져요. 근데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제 음, 의지와 상관없이 발가락을 막 움직인다든지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몇 번의 약을 바꿔서 이제 저한테 지금 딱 맞는 걸 찾은 거는 뭐냐면 그 부작용을 잡는 부작용 약이 뭐냐면 보통 파킨슨 병을 가진 사람들이 먹는 약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근육의 떨림이나 이런 거 잡아주는 거죠, 예, 예, 말하자면.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몇 번 안 들었는데, 이게 한 세 번째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요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파킨슨 병에 드는 약, 그게 예, 맞아서 지금은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이제 뭐 비만, 그러니까 이제 오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살이 좀 찐다거나, 또는 그러니까 뭐, 목이 마른다거나, 입이 찬다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온다거나, 음, 뭐, 두통이 있다거나 굉장히 많아요. 음, 찾아보면, 근데 사람마다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 다 달라요. 예, 나타나는 증상이, 예, 부작용이. 그래서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지난 27년을 살아오면서
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걸 꽂으라면 가장 처음은 이제 엄마, 아빠, 이제 부모님, 가족들 걱정 끼치고 음, 지인들한테 이제 그런 아픔을 같이 어떻게 보게 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큰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왜냐면 아, 그렇지. 정상적이지 어이, 않으니까. 부모들은 예. 걱정 크지. 그렇죠. 왜냐면 정상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음, 그리고 그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작용, 약의 부작용이에요. 음, 그 가장 힘들었던 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저는 크게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었고 운도 좋았지만 우울사파가 없으니까 예, 네. 우울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증만 잡으면 약을 먹어서 그럼 뭐 몇 주 있다 퇴원하고 또 뭐 아주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또 일자리를 알아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했었고 아이고,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우 이런 데 자체가. 있어서도 상당히 특이한, 뭐, 어떤 굉장히 마일드한 조울증,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굉장히 고생을 또 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랬다고 보는데, 오랜 기간 조울증 고생하다가 안정기로 들어선 때는 언제예요? 또 그 요인은 과연 뭘까? 그러니까 그게 안정기라, 그러니까 뭐 고생하다가 안정기가 오고 또 뭐 이게 약간 플럭추에이션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약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음,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어떤 저 음, 전문적인 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탁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제 저런 그런 게, 어떤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이제 음, 그걸 떠나서 제가 정말 약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마지막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한 게 그게 아마 안정성이라면 안정성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렇군요. 2020년 1월이니까.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예, 해외에 우리 코리안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전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음. 거의 한 750만 명 내지 800만 명 오, 그리고 또 한 180개 나라에 이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있어요. 음, 나는 이제 소위 선교 운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180개 나라 정도에 들어가 있는 많은 우리나라 선교사들 한 2만여 명이 나가 있거든. 이제 오, 그런 내용들을 좀 알죠. 근데 그 해외에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음, 살면서 네. 우울증이 걸리면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힘이 들까요? 아니면 어때요? 저는 일단 두 양쪽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음, 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한국이 좋아졌어도 캐나다, 그것도 나라가 다르죠. 미국은 정말 또 그 의료보험 체계가 워낙 안 좋게 되어 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와 한국을 비교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캐나다 캐나다가 훨씬 더 좋죠. 네. 그렇구나. 여러 가지가. 네. 음, 훨씬 음, 시스템화 되어 있고, 또 여긴 다 공립이니까. 음, 개인 병원이 없잖아요. 한국처럼. 개인 네, 정신과 의원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음, 여기는 특히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다 보아하니 그렇네요. 굉장히 환자에게 다가오는 간호사의 의사의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네. 음, 그래요. 어,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음, 회복을 돕는 그 사회적인 그 기관들이나 그 네.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제 카라가 굉장히 좋죠. 그런 그게 경험들이 있나요? 퇴원, 네, 퇴원 수속을 할 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소셜 워커, 그러니까 너한테 이런 어, 하나의 팀이 붙을 거다. 소셜 워커가 의사,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소셜 워커는 이제 사회복지사, 그리고 세라피스트,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집이나 이런 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에 대한 것도 같이 걱정해주는 한 그리고 네다섯 명의 그런 사람이 붙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죠. 퇴원할 때. 음. 근데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게 막 음. 한국처럼 돈만 있으면 금방금방 다 처리되진 않아요. 여기는 네.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 하는데 시간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팀이 있어서 이 환자 하나가 퇴원을 하면 A라는 환자가 퇴원을 하면 이 A에게 모든 연락이 와서 뭐 네가 지금 살 데가 없니? 그럼 주거지를 어디를 음. 해주는지 아니면 약을 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그 외래
그 의사를 만날래? 아니면 네 개인적인 의사가 있니? 뭐 이런 소셜워커 다 이렇게 어, 붙어서 연락이 돼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가족이 있다면 가족도 같이 만나고 이제 음.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아유, 그렇게 너무 해서 좋네. 예,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인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굉장히 케어를 다 잘 받을 수 있게 예.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음.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또한 저울로로 살면서, 네, 뭐, 직장 또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음, 또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의 어떤 음. 관계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어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뭐 제가 친하고 아는 사람한테는 다 제가 좋으려는 얘기를 해요.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마 좀 이상해졌던 적도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또 잠깐만 이런 얘기가 네, 참 네. 우스운데 제가 참 럭키한 거죠. 왜냐면 다 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이니까 제가 되게 복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 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두 명 정도 친구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아,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 그러니까 친구라기, 그러니까 뭐 여기 식으로 말해서 친구지만 한 명은 언니, 한 명은 아주 한참 어린 동생이에요, 남자애. 같이 이제 네. 옛날에 알바할 때 알았던.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말을 하고 약간 업되어 있어서 조증이 네. 일 때 그런 에피소드에 대한 걸 보더니 겁을 먹더라고요. 음, 겁이 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네.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그 관계가 음, 소원해졌죠. 멀어졌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그게 좋은 기억은 아니죠. 왜냐면 내가 되게 아끼고 좋아했던 어떤 언니 또는 음, 동생이니까 좋은 뭐 그런 기억은 아니지만, 돌이켜봐서 또 굉장히 많은 주변에 저를 이해하고 아끼는 이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아, 어차피 내 인생을 살 때 음, 남을 사람은 남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닌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래. 좀 오지랖퍼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지라퍼, 지금은 아니지만 그, 굉장한 오지랖퍼이기 때문에 예, 예. 내가 원하건 내가 갖고 있는 내 인맥, 내 좋은 이미 내 휴먼 네트워크를 깨지는 걸 원치 않았죠. 아, 예. 하지만 거기서 뭐 이렇게 뽑아져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증상인 거고 예, 현상인 예. 거고 예, 그것까지 내가 다 막 감싸려고 하는 건 욕심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꼭 조울러가 아니고 뭐 우울러이건 조현러이건 뭐 여러 가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떠나간 친구가 있다면 그 음, 사람은 그냥 떠나갈 사람이라고 네, 이해하고 네.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게 또 아쉬웠고, 맞아요. 또 네. 새롭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진짜. 그럼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예, 많죠. 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게 많잖아요. 아, 뭐, 고등학교 때 말고 그 이후에 만난, 뭐, 사회에서 만난 친구, 대학생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야. 근데, 아이, no, 그거 다 아니에요. 거짓말, 그거 거짓말. 정말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은 그럼,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나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만나더라도 나는 뭐 우리 좋은의 마음 약국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나? 어? 그럼요. 전 세계에 깔려 있어.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너무너무들 귀한 분들이야. 당사자도 음,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 때문에 그렇죠. 예, 너무 그냥 뭐 학교 동창 그걸 좀 No, 탈피하고 no, no.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 선입견이나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렇죠. 아닌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히려 이런 조울증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조그만 용기를 내서 나누다 보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더 접촉점이 되어 가지고 더 좋은 사람들을 또 알게 되는 그런 그 그렇죠.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니, 네. 사실 그리고 그리고 잘 해서 선순환을 시키면 되고, 내 걸 만들면 돼요. 예, 그렇죠. 나도 네. 뭐 카라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조울증 때문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울증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만날 인연이 없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또 뭘, 제가 유튜브에 발견을 해서 제가 연락을 한 아, 거니까 그때 유튜브를 못 말이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네. 말이야. 관심도 없었을 거고. 네, 네, 오케이. 네, 그, 카라의 경우에 조증 때에 너무 네. 내가 이 프라이버시를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좀 이렇게 막 고조되지는 않았나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거를 너무 죄송스러운데 계속 이 모든 거에 제가 평상시에도 어렸을 땐 좀 뭐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뭐 나이는 모르시지만 여러분들 네. 지금 이 나이까지 뭐 그러니까 사람과 연애를 안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건 그럼, 아니고 어, 예 사람도 만나보고 했지만 이게 막 거기에 목을 매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어, 이성에. 다행히 굉장히 좀 독립적인 성격이고 독립적이네. 또 그 이외에 남자로서 얻어지는 행복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 뭐 그게 남자일 수는 있겠죠. 남사친 한국말로 음, 남자 음, 사람 친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아끼고 나한테 그런 큰 부분을 차지하지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남자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음, 남자한테 목을 매야 되겠다. 물론 어렸을 때는 집착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성격상. 근데 음. 지금에 돌이켜보면 지금 제 자신을 볼 때는 특히 조증일 때는 그런 것보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판적인 글을 쓴다든지 아, 내가 예. 원하는 그런 어떤 업적을 만드는 거에 더 중점이 되지 남자에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다행히. 그 네. 점에 있어서도 또, 카라의 특이한 점이야. 내가 이렇게 그쵸. 보면은, 그쵸. 네. 많은 이 조울증 여성 청년들, 이렇게 네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상당히, 이성 간의 어떤 그런 그리움이 너무 커지고, 저도 봤어요. 이제 한 명. 또는, 조연러. 네, 네. 또는 좀 약간 성적인 충동 같은 것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때로는 네. 아주 무절제한 그런 일들이 그죠.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크게 큰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꽤 심심치 않게 있는데, 카나의 네. 경우는 거기로부터도 또 이렇게 좀 면제됐다 할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근데 저는 이 말을 꼭 하고는 싶어요. 그래서 하겠어요. 근데 예, 제가 저는 모태신앙이고 물론 나이롱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모태신앙이어서 엄마의 기도발도 많이 아,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같고 부분이 그런 게 크겠네. 있지만 예, 주님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미션인데 나도 수많은 조언 중에 하나이겠지만 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이 바이폴을 이런 조울러의 어떤 삶이란 자체가 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예, 맛을 보긴 해주시지만 정말 양극으로 치달아서 내 인생을 너무 막 후회스럽게 막 크게 막 어떤 데미지가 있다든지 어떤 사람을 크게 잃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큰 사고를 친다든지가 없는 예, 어떤 그런 예, 조울증을 저한테 앓게 해주셔서 예, 저에게 주신 미션이 정말, 저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울러들 또는 조연러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같이 도와서 서로 음, 잘 이끌어가라. 그런 미션을 주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딴 사람들 보면 정말 심한 케이스가 많아요. 방금 글쎄, 말씀하신 글쎄, 것도. 그래서 크게 사고 치게 되잖아요. 음,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기 때문에. 예, 그래요. 아파서이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혹시, 저는 예, 예, 그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카라에게 이게 우리 방송을 보고 나서 관심을 표명하는 그 남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면 아주 까다롭게 네. 시험을 해봐야죠. 아, 그렇죠. 어, 시험 문제는 미리 유출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절대. 음.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남겨줘도 되나요? 그럼요. 어,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요. open to anything. 근데 저는 꼭 남자라기보다는 음, 저랑 비슷한 환경이거나 비슷하지 않은 환경이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댓글이 더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성보다는. 예, 예, 예. 그렇죠. 네, 그게 어, 제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음, 그래서 자꾸 이제 선교사님도 저를 보고, 아, 어떤 용기를 어떻게 냈어요? 또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별 대수로운 게 아닌데? 라는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듯이, 음. 다른 분들도 내 자신을 그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걸 그렇지만, 깨고, 네. 그냥 음, 쉽게 쉽게 생각을 해서, 아, 난 이런데 쟤는 저러네? 그럼 나는 왜 이럴까? 라는데 답이 없다면, 음,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또는 이제 영어 방송을 하는 다윗도 있고, 조우님도 있고, 이런 어떤 주변에 많이 알려서, 그거를 내 그렇지 자신의 않은, 틀을 깨고 네네, 나와서 오케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라 형의, 계획과 비전, 그런 게 뭡니까? 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거창한 계획과 비전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과 미션이라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는 같이 나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라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고 일단 제 잡 자체가 제가 하고 있는 메인 그 일 자체가 라이프 코치이면서 동기부여 전문가이기 때문에 꼭 이런 어떤 정신적인 멘털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밝게 가져갈 수 있는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실 제가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그냥 라이프 코칭이 아니에요. 셀레브리티 라이프 코칭이에요. 셀럽, 왜냐면 저만 쓸 수밖에 그런 없어요. 왜냐면 거.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들이 할리우드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뭐 많지는 않지만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연예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그래, 맞아. 여자 남자에 빠지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우리 근데 그,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추상미, 추상미 네네네, 감독님. 네, 추 우리 감독님도 그때 봤죠. 출연하신 거 네. 봤어요? 네, 봤어요. 네, 예. 그분이 아주 우울증에 그렇게 깊이 들어갔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 예. 이제, 역시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 배우와 감독 또 아티스트로서의 그 깊은 맛이 있는 분 같더라고. 그렇죠. 근데 네. 그분은 그래도 굉장히 자기가 잘 해 나온 잘 분이고, 적어낸 좋은 거. 케이스고, 뭐 음, 제가 클라이언트가 뭐 대단히 많거나 뭐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이건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누군지는 밝힐 수는 네, 없잖아요, 네, 제가. 네. 하지만 제가 스페셜라이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음, 연예인들과 조금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저명 인사들을 돕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예, 사실 예. 이것도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라이프 코칭의 어떤 그 그렇죠, 가격 그렇죠. 차이도.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 일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그런 NGO를 만들고 싶어요. 음, 음, 저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음, 재단을 만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꼭 정신적인 장애까지 다 포함해서 음. 같이 트레이닝 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아이고, 전 세계적으로 음, 다 자기 나라 언어로서 음, 자기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든지 트레이닝을 받고 돌아가서 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네. 그런 일을 하는 게 꿈이고 목표인데 될랑가는 모르겠어요.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주 빵빵한 재단이 만들어지면, 우리 네. 조언의 마음 약국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요. 저는 좋은 애 마음이 또 얼마 되진 않지만 네, 가입했잖아요. 여러분 가입 네,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그 광고 하나 좀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우리랑 네. 같이 이 방송하고 싶은 조울러가 계시다면 댓글에 연락처와 함께 좀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조은의 마음은 약국에 카톡 상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그 희망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심도 있는 그 보이스톡으로 면담하는 게 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같이 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 그러면 우리 이제 음. 아쉽게 또 네, 아쉽지만. 와의 그 재미있는 대화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안녕히 다음 주에는 계세요. 네. 다시 정신병동의가 아침에 와요 드라마 리뷰를 할 것입니다. 네,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우리 카라의 어,
이 엔딩 엔딩 요정. 네, 그것을 또 보여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